자,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하루만 더 디톡스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먹는 날이 오겠습니다. 예, 먹는 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얼마나 꿀처럼 달콤한지 그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내일 하루 하면은 보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보식, 건강식 어떻게 먹어야 할까? 실질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은 아니고, 뭘 많이 먹었죠? 예, 효소 디톡스하고 단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물만 마시는 단식보다는 배가 훨씬 덜 고플 거예요. 그리고 또 먹지만 오토파지 스위치는 켜지기 때문에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단식을 할 때보다도 그 독소를 분해하는 영양소들은 우리가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독소 분해가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보식을 할 때 좀 달라요. 단식을 했을 때는 일단 보식이든 뭐든 음식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며칠 굶은 거렁뱅이가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끝없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효소 디톡스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보식을 할 때 자제할 수 있고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디톡스를 하는데, 디톡스는 최소한 며칠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며칠 하죠? 4일. 왜 4일을 할까? 맹자의 등공문 그 하편 그 호변장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결심을 해도 며칠 지나면은 다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3일. 우리 인간에게 입력된 여러 가지 그 본능들 중에서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제일 강력할 텐데,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 그것을 안 먹겠다 결심을 해도 3일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4일을 할까? 과학적으로 작심 3일의 근거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먹던 것을 내가 좀 안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식욕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은 뭐 자꾸 먹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몸에서는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이 나옵니다. 콜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스트레스에 싸우는, 대항하는 그 콜티솔 호르몬이 한번 결심했을 때 분비되면은 그 호르몬의 효능이 3일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3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작심 3일 견딜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때문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모든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에덴을 들어가려면 적어도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3일 하는 것보다도 그 3일의 고개를 넘어서 4일까지 해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진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승리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만 해내면은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디톡스는 내 의지로 해서는 어려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믿음으로 그걸 이겼어야 될 텐데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욕과 싸우면서 디톡스를 해야 되겠다. 한번 결심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4일 정도는 해야 우리가 넘지 못할 그 고개를 넘으면서 사단도 내가 졌다라고 손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봐도 얘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근거를 둬서 유익균, 유해균의 판도가 짜졌어요. 한번 짜진 판도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들이 지금 좋아하는 음식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지금 좋아하는 것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Journal of Gastroenterology 이 논문집 2016년 10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오던 것, 좋아하던 것 이걸 안 먹겠다 결심하고 우리가 이번에 먹는 것은 에덴의 음식으로만 먹는 거예요.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4일만 이렇게 하면은 이 속에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첫 번째 기간이 4일로 나옵니다. 뭐 자꾸 먹고 싶은 것 있겠죠. 그러나 4일만 참고 넘어가면은 이 속에서 유익균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막 여기로 올리면서 그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그러는데도 그걸 4일 동안 안 먹으면 미생물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며칠 사이에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4일만 해도 놀랍게 장내 미생물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4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는 뭘 안 먹겠다 결심하면은 결심한 대로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일을 디톡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일 정도 지나면은 오히려 평상시 하루 세 끼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살아왔었는데 그 밥을 지금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세포가 계속 왜 먹는 거 잊어버렸느냐? 밥을 좀 달라. 먹고 싶은 마음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3일 정도 되면은요, 얘들도 생각을 해요. 하루 더 데모를 할까? 데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낌새를 보니까 데모해도 안 먹을 것 같아, 주인이. 괜히 고생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랫배를 쳐다보니까 여기 싸놓은 삼겹살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도 에너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뭐 탄수화물만 있나? 지방을 에너지로 쓰자.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탄수화물 위주의 에너지에서 지방 에너지로 바꾸는데 보통은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든지 이런 걸 할 때
3일이 지나면은 탄수화물을 쓰던 시스템에서 지방을 쓰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축적된 지방도 에너지니까 먹을 수고도 필요 없이 그냥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기 가로막고 있던 지방이 뜯어 태워지니까 순환이 더 잘 돼. 기순환도 더 잘 돼. 머리도 맑아져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사용이 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때 많은 사람이 나는 몇 달 하고 싶다. 저는 그 말은 또 안 믿어요. 근데 그날 그 기분이 무엇인지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지나면 야, 이 메스꺼운 것도 없어지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여기 지방이 또 에너지로 태워지니까 힘도 안 들고 너무 좋다. 이거 4일 말고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펌프질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마중물을 붓고 처음에 여유 부리면 쏙 빠져버려요. 아주 정신없이 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살살 품어도 나오죠. 예. 한 바가지 넣고 한 바가지 나왔다고 해서 본전 찾았다 하고 손 떼면 바보 아닙니까? 시동 걸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동이 걸렸으니까 그냥 조금 더 품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일 지난 다음에 5일, 10일 이렇게 해도 오늘 배고픈 것보다 더 배고프진 않아요. 단식을 하면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백퇴된 디톡스는 오늘 배고픈 정도밖에 안 고파요. 누가 밥 먹으면 물론 사람이니까 먹고는 싶지만 그냥 참으면 참아지는 딱 요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길게 한 사람은 120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엔 체중도 안 빠져요. 독소 다 빠지면 체중도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일을 했으면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한 10일 목표로 해봐라. 왜? 다니엘도 10일 금식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한 21일을 해봐라. 20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가 사고로 이 사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 꿰매고 피도 안 나오게 하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팔다리를 가지고 살던 자기가 갑자기 팔다리가 없어지니까 팔다리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새로 만들어진 몸이 좀 받아들여지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본인이 봐도 자기가 아니죠. 점에 보면 남 보는 것처럼 어색한데 그게 자기 거라고 받아들여지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활 습관을 이제 결심하고 실천했다. 어색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21일을 쭉 하면은 그것이 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 뇌신경 학자인 필리파 렐리 교수님은 지금은 내가 여기 고기 먹는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고기 먹는 시냅스, 뇌신경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결심을 하고 이제는 채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이 고기 회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불고기 먹는 사람들 보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채식 회로를 21일을 하면은
얘도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고쳤을 때 최소한 그것이 뇌신경학적으로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1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1일을 도전을 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식사가 이제 습관이 돼서 어렵지 않게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대학교 절친인 김병욱 교수가 여기 탁구공만한 게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어요. 림프암입니다. 이쪽 가슴에는 20군데가 번졌어요. 그런데 이 오토파지 설명을 듣더니 서울대학에서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하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설악산으로 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7일을 오자마자 첫날부터 해서 쫙 디톡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있던 것이 콩알만하게 없어지고 여기 20개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그 다음 이제 보식하고 또 건강식을 한 3개월 하다가 다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여기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담당 의사도 그대로만 해라,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77일을 한 사람도 있고 108일을 한 사람도 있고 백투에덴에서는 무조건 오래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게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먹겠다고 하면은 줘요. 이 순간에도 건강식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순간에도 디톡스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밥 주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디톡스를 100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왜? 누가 막 하라고 해서 단식원에 사는 것처럼 안 해요. 자기 생각에 내가 먹고 싶으면 당장 다음 끼라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안 먹기로 한 거야. 언제나 자기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톡스가 끝났고 보식이 디톡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과연 보식은 며칠 하는 게 좋을까? 단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식을 며칠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단식 한 날짜 곱하기 2 그만큼 하라고 그럽니다. 4일을 했으면 며칠 보식을 하라는 거예요? 8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은 인심이 좋아요. 8일을 하라고 안 합니다. 그냥 4일만 하라고 해도 반절 디스카운트 해준 건데 또 딱 깎아가지고 이틀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하든지 이틀만 특수 디톡스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디톡스 한 날짜를 채울 때까지는 보통 이 특수 이 보식을 이틀을 철저히 하시기만 하면은 그 다음 나머지 그 디톡스 한 날짜만큼 4일 했으니까 이틀 한 다음에 이틀 남죠. 그거는 보통 보식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연착륙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고도 7,000피트 이상 날다가 갑자기 땅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거예요. 밥을 안 먹다가 디톡스 끝났어. 갑자기 옛날처럼 한 사발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119 실려갈 수도 있어요. 언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야 돼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먹으면서 옛날 먹는 양을 향해서 조금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연착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은 이제 여기서 레시피까지 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특별 보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디톡스한 날짜 채워질 때까지 10일을 했으면 8일, 21일을 했으면 며칠이에요? 19일을 일반 보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시피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이틀 그 보식을 하시고, 나머지 이틀 지난 다음에 옛날에 먹던 밥의 양이 되도록 조금씩 늘려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10일 디톡스를 할 때는 이틀 특별 보식을 하고, 그 보식 마지막 한 그 음식보다 그 다음날 조금 더 먹고 8일이 지난 다음, 즉 10일이다 참날 옛날 먹는 양이 되도록 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왜 그렇게 백투에덴 인심이 좋으냐? 우리는 단식을 한 게 아닙니다. 먹었어요. 그죠? 많이 먹었습니다. 자주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식을 할 때 옛날 단식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단식원에 해마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금식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계속 더 힘들어져요. 왜? 영양이 다 빠져나가니까. 몸이 옛날 몸이 아닙니다. 할수록 미네랄이 다 빠져. 몸이 더 약하니까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백투에덴 디톡스는 이번에 난생 처음 백투에덴 디톡스를 한다. 그러는 사람은 조금 힘들 거예요. 평생 묵은 독소를 대청소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나 다음에 두 번째 하면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느낌도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벼워요. 왜? 설악산에서는 우리가 127가지 모든 몸의 여러 가지 상태를 검사하면서 합니다. 금식을 하면은 칼슘, 마그네슘 다 빠져요. 검사해보면 다 빠집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은 30일을 디톡스를 했는데도 첫날 검사한 것과 한 달 뒤에 검사한 것, 분명히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칼슘이 더 올라갑니다. 부족했던 미네랄이 더 올라가요. 그건 밥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저도 자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식의 두 번째 원칙은 100번씩 씹어라. 많은 사람들이 보식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금식 해봤던 사람들은. 아니, 왜 죽이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단식한 사람들 보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먹었어요? 처음에 죽도 뭐 한참적이고 미음을 먹죠. 그것도 흰쌀 미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려준 100번 씹는 법 다 들으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현미밥이 나오느냐 그래. 죽을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소도방에서 만든 죽은 잘못된 겁니다. 입에서 만든 죽을 먹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 여기서 100번을 씹어야 11가지 이상 영양소가, 효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씩 씹는데 그
밥을 한 수저 넣고 여기서 100번을 씹으면 현미밥이라도 뭐가 될까요? 완전 죽이 돼요. 그러면 소도방에서 죽을 만든 거하고는 그건 물리적인 죽에 지나지 않고, 여기서 100번을 씹으면 이빨로 물리적인 죽도 만들었고, 그리고 11가지 이상 수많은 소화 요소가 화학적인 차원에서 그보다 더 잘게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100번을 씹자. 여기 치료봉사 278페이지에 보니까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야, 정말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100번 씹는 거 좋지. 근데 바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사발 털어 넣고 그냥 가지요. 이건 다 독소만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여기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바쁘면, 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면 한 사발을 5분 만에 털어넣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100번을 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숟갈밖에 못 먹는데 3숟갈만 먹어도 100번을 씹어서 먹으면 얘는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러나 한 사발을 털어놓으면 얘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만큼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에 얼만큼 오래 머물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도 현미밥 체질 아닌 사람은 없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과일 먼저 먹어야 돼요? 밥을 먼저 먹어야 돼요? 가는 데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밥 먹기 전에 과일 먹어야 된다. 도대체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 예언의 신을 제가 막 여러 시간 다 뒤져봤어요. 이 문제를 영감의 글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할까? 식사 전에 과일을 먹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있으면 좀 가지고 와보세요. 그런데 식후에 과일은 좋다는 말은 있어. 그래서 저는 식사 전에 과일 먹어라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00번을 씹으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100번을 안 씹는 사람에게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100번 씹으면 어차피 다 소화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감의 글에도 식후에 과일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식전에 과일 먹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100번만 씹어 먹으면 여기서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100번 씹을 때에 11가지 이상의 효소와 수많은 그냥 보석덩어리 같은 그런 효소들이 침과 함께 나옵니다. 100번을 씹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루에 3회 미만 음식을 먹어라. 한 탤런트가 나와서 날씬해졌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밥을 하루에 3번만 먹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3번 먹지 뭐 몇 번 먹나. 5번, 10번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딱 3번만 먹든지 3번보다 덜 먹든지, 중간에 간식하지 말고 야식하지 말고 폭식하지 말고, 이 법칙만 지켜도 위장병은 그냥 낫습니다. 백퇴대에 와서 제일 쉽게 낫는 병이 위장병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평생 가는데 몇 주 하면 그냥 끝납니다. 요 몇 가지만 지키면,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양배추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몇 가지 법칙이에요. 영감의 글에서는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4번째, 식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라. 이번 디톡스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시간표를 정해줬지만, 밥을 먹을 때는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2시간 정도 얘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때 물을 마시면은 위산이 희석이 되면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밥 먹은 이후 2시간 이후부터 물을 먹기 시작을 해서, 물을 먹으면 30분이면 흡수가 끝나요. 식사 전 30분 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죠. 물을 한 번에 다 마시든 조금씩 마시든 그건 큰 차이가 없어요. 하여튼 식후 2시간 이후부터 식전 30분 전 그 공복에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거예요. 보통 65kg 체중 나가는 사람이 하루에 요만큼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운동으로 요만큼은 땀을 빼줘야 되고, 그리고 몸속에서 생긴 독소를 버려주기 위해서는 요만큼은 소변을 또 봐야 되고, 말을 요만큼은 하니까 입김으로 얼마가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남자는 전체 우리 몸 중에서 65% 정도가 수분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60%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요만큼은 독소를 버리기 위해서 물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은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 세끼 먹는 쌀 속에도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만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 먹어줬고, 그 다음에 또 과일, 채소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빼고서 물로 순수하게 먹어줘야 되는 양이 얼만큼인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계산한 양이 하루에 6잔 내지 8잔, 200ml짜리 컵으로, 그 정도가 지금 과학적으로 계산해준 물의 양입니다. 그렇게 마셔주시고, 5번째는 5대 영양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식이라도 흰죽에다가 간장 하나 찍어 먹으면 이건 최악입니다. 시어머니 아프다고 가서 또 하얀 쌀로 죽 써가지고 간장 하나 딱 내놓으면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영양소가 없어요. 우리 몸은 세포가 다 수명이 있어서 병이 안 들었어도 죽습니다. 죽은 것만큼 만들어져야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5대 영양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세포는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식 레시피를 짤 때에 아무리 보식이라고 해도, 아무리 한 수저를 먹어도 5대 영양소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5대 영양소는 에너지로 쓰는 탄수화물, 주로 곡식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구조물은 단백질입니다. 주로 콩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지방, 우리 몸의 세포의 막은 전부 지방이에요.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3대 영양소를 에너지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바꾸어 줄 때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각종 과일, 채소 속에 들어있어요. 미네랄은 과일, 채소에 들어있지만 얘는 해조류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 공부 안 했어도 0.1초 만에 5대 영양소 중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알아차리면 참 좋겠죠.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곡식 중에 하나가 있느냐 보면 돼요. 0.1초 만에 보여요, 안 보여요? 쌀로 나오든 보리로 나오든 밀로 나오든 수수로 나오든 조로 나오든 귀리로 나오든 또 하나만 맨날 나오지 말고 돌아가면서 곡식 중에 하나 있느냐? 탄수화물 들어온 거예요. 단백질은 콩 종류 중에 두부로 나오든 콩으로 나오든 콩밥으로 나오든 청국장으로 나오든 하여튼 하나 나오면 돼. 어렵지 않죠? 지방도 있어야 돼. 견과류, 호두로 나오든 자소로 나오든 뭐 땅콩으로 나오든 돌아가면서 하나 나오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은 과일, 채소인데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양방으로 이제 공부하려면 한 학기 공부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색깔별로 먹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노란색, 베타캐로틴 노란색이에요. 얘는 점막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위장의 점막세포는 매일같이 음식이 들어오니까 계속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명을 이틀 내지 3일짜리로 줬어요. 망가졌어도 재생되면 되니까. 그래서 노란색 식품을 먹으면 한방에서는 위장이 보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베타캐로틴 들어오는 거예요, 양방으로는. 또 빨간색은 심장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중에서 라이코펜, 리코펜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모든 비타민은 열만 만나면 죽는데 리코펜은, 라이코펜은 열을 만나면 더 힘이 세져요. 우리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은 장기가 어딜까요? 용광로, 심장 아니겠습니까? 맨날 펌프질 해주니까. 다른 비타민은 이 뜨거운 심장 들어오면 다 죽는데 라이코펜은 시원하다. 이제 좀 힘을 좀 쓸 수 있겠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빨간색은 심장을 보호해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녹색은 간을 보호해준다고 그래요. 녹색. 왜 녹색은 간을 보호해줄까요? 녹색은 엽록소가 들어있어서 녹색입니다. 엽록소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버린 독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또 이 땅에서 H2O 물 빨아들이고 그리고 태양에너지 도움을 받아서 CO2에다가 여기 H2O에서 수소 하나 뜯어다가 이산화탄소에다 붙여줬더니 HCO2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다 버린 독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탄수화물을 합성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이 장기 중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1000종류 이상의 효소를 합성해주는 장기가 어디입니까? 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녹색 엽록소가 딱 들어오니까 넌 내 과야. 엽록소가 봐도 내 과네. 난 여기서 살고 싶어. 녹색은 간을 보호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흰색은 한방에서는 폐를 보호해준다고 그래요. 안토크산틴. 하얀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내려오는데 왜 하얀색이에요? 다 반사하면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어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장기로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폐로 들어가죠. 강도가 저쪽
문에 발 하나 걸쳐놨어요. 너 잘 왔다고 막 안방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잡아야 됩니까? 그땐 밀어내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들어올라 말라 그러다 어느 날은 나가는 날도 있고 들어온 날도 있지 않습니까? 폐로 들어온 사기, 나쁜 기운은 밀어내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하얀색은 모든 걸 반사하면 하얀색이에요. 그 암토크산틴 하얀색 식품이 들어오면 여기 폐가 난 다 들어오면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다. 너 나 좀 도와줘라. 흰색은 폐를 보호해주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검정색은 신장을 보호해줍니다. 검정색은 100% 빨아먹으면 검정색이에요. 신장이 하는 일은 전 세포에서 쓰고 남은 쓰레기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쓸모있는 것 흡수하는 게 신장이 하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게 잘 안 되는데 단백질 흡수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빠져서 못하니까 오줌으로 단백뇨가 나가요. 그래서 암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검정색 식품에 들어있는 요 효소는 신장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비타민 A, B, C, D 몰라도 그렇게 딱 5가지 색깔이 골고루 들어가게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여기 5대 영양소 다 통틀어서 그러면 대통령 밥상보다 더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네랄은 모든 것을 중심축이 되게 하고 뭔가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결국은 해조류 속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원리를 활용하면서 짤까? 요 레시피 다 받으셨나요? 보식 레시피? 예. 아직 안 나눠드렸어요? 그럼 가기 전에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보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레시피 재료를 언제 사야 돼요? 내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고 레시피를 가지고서 요대로 가서 내일 장을 봐야 모레 아침부터 그대로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요걸 잘 보시면 보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밥 먹을 때 메뉴 짜는 법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 이제 보식 첫 끼를 하는데 탄수화물 현미밥이면 되겠죠. 한 수저입니다. 근데 한 수저가 또 한 수저 나름이야. 이게 막 그냥 수북이 풀면은 한 사발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수저? 보통 밥 먹을 때 한 수저, 깎아서 한 수저예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콩을 넣어서 콩밥을 먹어도 되고 콩을 그냥 삶은 걸 따로 먹어도 되고 콩 4알입니다. 단백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캐슈넛 지방 들어갔죠. 3알입니다. 이제 비타민을 위해서 브로콜리 작은 것 한쪽, 어떤 사람은 주먹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와요. 유대인들이 그냥 율법 해석하듯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기 작은 거 한 조각 있죠. 한 입 사이즈. 그거 생 걸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과일 중에 하나 바나나 4분의 1쪽. 이제 비타민 됐고 또 미네랄은 해조류 종류 중에 하나 나오면 되니까 다시마. 옛날에는 다시마 한쪽 끓였더니 이게 큰 거 하나를 갖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치사하게 숫자를 썼어. 2 곱하기 2cm 곱하기 5cm 요거 한쪽. 생다시마 먹어도 되고 마른 다시마를 먹을 때는 정수기로 한번 씻어서 그냥
10분만 놔두면 먹기 좋게 변하죠. 예, 그렇게 해서 100번씩 씹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야,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참으로 이런 맛 느낀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마시다가 점심은 현미밥이 한 수저 반으로 들었어요. 연착륙 하는 거죠. 한 수저 반. 콩알도 하나나 들었습니다. 5알. 땅콩 이제 바뀌었죠. 콩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땅콩은 4알. 이제 야채도 바뀌었죠. 양배추 한 입 크기 2쪽.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돼요. 과일도 바뀌었죠. 방울토마토 4알. 뭐 계절에 따라서 없으면 다른 과일로 이런 원리로 맨날 방울토마토 먹지 말고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자, 이제 또 해조류도 바뀌었죠. 김 한 입 크기. 보통 도시락 반찬 판매하는 거 그거 사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소금 안 쳤고 기름 안 넣은 것 그냥 마른 물에 휙 왔다 갔다 한 거 먹으면 돼요. 3장.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 현미밥. 저녁은 이제 2수저, 콩 6알, 아몬드 5알, 상추 3쪽, 딸기 2개. 미역귀는 싹 정수기로 한번 씻어서 걔도 놓으면은 너무 맛있죠. 엄청난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다시마하고 함께. 이것도 한 입 크기, 한 젓가락. 이제 둘째 날, 특수 보식입니다. 이게 둘째 날 현미밥 3수저. 원리가 보이죠? 0.5숟갈씩 들어갈 거예요. 콩 6알, 호두 1알, 당근 한 입 크기 3쪽, 파인애플 한 입 크기 2쪽, 톳 한 젓가락. 점심은 현미밥 이제 조금 적응이 됐으니까 한 수저로 올라갔어요. 4수저. 콩 7알. 콩이라고 했지만 좀 뭐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하면 좋아요. 해바라기 씨 10알. 고구마 한 입 크기 2쪽. 생고구마가 좋습니다. 이때는. 예, 굉장히 맛있어요. 토마토 1개, 또 파래 한 젓가락. 이 토마토는 방울토마토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특별 보식은 현미밥 5수저. 수북이 뜨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깎아서. 예. 콩 8알, 호박씨 7알, 오이 손가락 크기 3쪽, 딸기 2개, 미역귀 한 입 크기, 그리고 또 한 젓가락, 그거 한 젓가락.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셋째 날부터는 여기서부터 요런 정도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4일 했으면 이틀을 그렇게 늘려가다가 4일 채워진 날 옛날 먹던 거, 살 빼려면 옛날 먹던 것도 조금 줄이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을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 요걸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5대 영양소를 잘 갖춰서 먹어야 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원리를 하나씩 풀어서 영적인 음식 먹는 법도 잘 알아야 균형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한 수저를 먹어도 먹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보통 때는 탄수화물은 먹고 1시간만 지나도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처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주로 탄수화물로 모든
실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먹는 원칙은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조금 껍질에 있는 것, 거칠거칠해도 그 섬유질까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통째로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섬유질, 아이고 거칠거칠하다고 싹 벗겨내고 속에 있는 하얀 쌀만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현미쌀을 먹어야 거칠거칠해도 예전에는 이 섬유질이 먹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나가는 줄 알고 다른 것만 먹자 그랬는데, 지금은 섬유질은 6대 영양소로 넣기도 합니다. 얘가 들어갔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이 섬유질이 그 중요한 유익균에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내가 혹시 음식과 함께 독소를 먹었을지라도 얘가 스폰지처럼 다 끌고 안 놔줘요. 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변으로 버려줘요. 그리고 포도당을 딱 끌고서 한꺼번에 흡수돼서 밥 먹고 나서 2시간 뒤에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당뇨병인데, 섬유질이 있는 현미밥을 먹으면 섬유질이 딱 끌고, 야, 너만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 웬만한 당뇨 환자들도 요 정도는 나도 조절해 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2번 타자, 3번 타자, 밥 먹고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섬유질 자체가 혈당을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먹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같이 말씀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듣기 좋은 것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율법은 거칠거칠하다고 싫대. 그 계명은 싫고,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십자가 복음만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부흥이 한번 가면은 그냥 혼자 그날 다 하늘나라 갔어. 근데 언제는 이렇게 올랐다가 또 막 저혈당으로 떨어져 가지고 집에 가서 문만 열어도 다 사라져 버려요. 고혈당, 저혈당 막. 그래서 이 말씀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도 먹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꼭 율법처럼 거칠거칠한 섬유질 같은 말씀도 있지만, 그것까지 통째로 먹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이 거칠거칠해도 내가 죄를 졌을 때 너 이런 죄 짓지 않았느냐 보여주시고, 그 율법이 구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아서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 죄를 회개하고 버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먹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모든 뼈대, 근육, 인대, 힘줄 다 단백질입니다. 이 근육 단백질이 제대로, 뼈대가 제대로 서야만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그 단백질을 맛있고 보암직스럽다고 해서 먹지 말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매뉴얼 안에서 단백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의 뼈대가 좋아야 돼요. 교리입니다. 딱 신앙의 뼈대를 형성해 주시는 그 교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흐느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인간적인 듣기 좋은 말로 맞는 교리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신앙의 뼈대가 튼튼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흐느적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지방을 좀 먹어야 되는데, 지방은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만들어내는데 지방은 9kcal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방은 우리 세포에 막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건 저장 에너지입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든든하고 며칠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만 먹을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진리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야, 이건 진짜 다른 것보다 몇 배의 영양가가 들어있는 진리다.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줄 딱 긋고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의 날, 환난의 날, 여기 기억됐던 그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딱 그때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환난 날, 말씀도 손에서 펼칠 수 없는 그날, 암송된 지방처럼 저장된 그 진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환난 날 그 계곡을 통과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타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은 어떤 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콩을 가지고 근육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비타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뭔가 이 모든 영양소를 변화시켜 줄 때 필요한 영양소예요. 말씀을 10년 읽어 50년 읽어 근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잘못 읽은 겁니다. 비타민과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인,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예전보다 품성이 변하고 내가 봐도 변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진짜 저런 게 신앙이면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에 보면은 그 비타민 같은 말씀도 있는 겁니다. 정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즉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자로 읽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영감의 글이나 성경을 몇 시간씩 소리내서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한참 읽다 보면 분명히 성령이 영감을 줘서 이게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제 입에서 나가는데 다시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막 읽었는데 내 목소리 같지가 않아요. 이런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비타민과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아무리 주변이 삭막해도 참으로 행복하고 아무리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야, 내가 봐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비타민 같은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은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딱 끌고서 우리 세포마다 넣어줘야 사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고 보니까 헤모글로빈 한가운데 철이 들어있어요. 철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얘가 중심축 역할을 하고 여기다 탄소 묶어놓고 산소 묶어놓고 수소 묶어놓고 질소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서 모든 것에 시작점, 발화점 이런 역할을 미네랄이 해줘요. 처음에는 작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이 여기저기 연결되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시작을 하게 해주면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말씀도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만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 말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골고루 먹으면서 그대로 하루하루 사시고 말씀을 암기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먹었으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살아보고 그때 터져오르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느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디톡스의 원리를 배우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아니 맨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깨달은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입으로 가르친 대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번 빠지지 않고 합니다. 디톡스도 여러분 남은 무리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전도하라고 준 기별이 절대 아닙니다. 들었어. 근데 자기는 현미밥을 안 먹어. 근데 제삿날을 갔더니 형님이 고혈압이네, 당뇨네. 형님, 현미밥 먹어봐요. 당뇨 딱 끝납니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기별은 남은 무리들이 마지막 질재앙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으라고 준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했더니 야 암덩어리가 싹 사라져. 그 다음에 누구한텐가 이 기별을 전하면 다 듣습니다. 저는 이 디톡스를 중간중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제가 2018년 11월 30일 날 저쪽 설악산 우리 힐링센터에 있는 감람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한 3m로 올라가고 밑에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잡은 줄로 알았죠. 톱으로 자르다가 아니 잡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잡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돌렸더니 제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다리가 돌아가 버리네. 사람이 없어요. 3m 위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톱을 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밑에 떨어지는 시간 동안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여기로 들어오면 죽는다. 요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고 무조건 들었어. 이거 하나만. 그 생각 외에는 솔직히 아무것도 생각 못했어요. 밑에는 시멘트 바닥인데 그냥 요게 먼저 떨어져. 무거우니까 머리가. 이게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이건 어떻게 들어서 여기로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쪽 손으로 짚었나 봐요. 여기가 부러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차 속에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전 그것도 기억은 안 나요. 설악산이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나온 지 5년이 됐는데, 아니 내가 LA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설악산에 있느냐. 미국에서 나오고 난 뒤 5년 동안에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찍으니까 여기 뼈가 다 벗어졌대. 그리고 이쪽 찍은 거 보니까 그냥 피로 새카맣게 광대뼈 속에 다 찬 거예요. 흰 자위 검은 자위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뇌에 출혈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을 집어넣고 최소한 40일은 중환자실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하루 있다가 자고 나서 아침밥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질병도 생기게 생겼어. 그 밥 먹으면. 그래서 효소 종류별로 다 가지고 와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효소만 먹었어요. 디톡스를 한 거죠. 딱 일주일 만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놀래. 세상에 이렇게 빨리 회복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났다. 이게 좀 어떻게 시간 지나서 없어진 것 같아도 어혈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오토파지 하면 이거 제일 먼저 빨아먹어요. 깨끗이, 후유증 없이 깨끗이. 기억이고 뭐고 그대로 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이 디톡스를 전하는 기쁨보다도, 이야, 이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우리 가족들도 직원들도 정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 다음에 보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이제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한 사이클만 제대로 하면은 그다음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아파도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병원에서 안 되는 거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설악산에서 보아요.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독소 하나도 없이 정결하게 씻어져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모두 살아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실천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해서 마음의 한편에 무거움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골프 공만한 우박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주님이 오실 만한 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 이제는 심령에 개혁을 하게 해주셔서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개혁이 있는 그때에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한 그릇이 준비될 것이고, 그날
늦은 비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 그 성령으로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